이거 너무 좋네요. 이게 되네요. 이게 필요한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켓시 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쇼나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추천 게시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모델 3 이제 붐박스 설정 방법, 골목길 경적음 없이 사운드로 변경. 솔로몬님께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경적을 눌렀을 때 이제 붐박스가 재생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골목길 같은 데서 이제 빵 하면 놀라잖아요. 걷다가 이제 갑자기 빵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빵 소리 안 나게끔 붐박스 세팅된 그 설정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경적을 눌러도 경적음은 안 나고 사운드만 나오는 방식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경적음 안 나고 그 주행 사운드음이 나오게끔 하려면 그 경적이 나오는 그 케이블 연결을 끊어야 돼요. 네. 하드웨어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면 그렇죠. 빵 나오고 이제 설정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원하는 방법은 아니니까 그냥 사운드음만 나오게 하려면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동으로 하시는 방법은 이제 음성 명령으로 붐박스 한 다음에 주행 사운드를 켜주시는 방법. 그게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좀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자, 사실 운행 중에 들어가려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음성 명령으로 붐박스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맞습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붐박스 관련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빵 소리 나오고 소리가 나면 원치 않는 방법인 거죠. 그냥 사운드만 나게 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고요. 네, 솔로몬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그 유튜브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플 한 쇼로 스피커 살렸습니다. 지난달에 스플에 죽어있는 스피커들 6개 정도 그거 살리는 DIY? 셀프로 하는 DIY 공개해 주셨는데 요거 해보셨다는 글인 것 같고요. 결과물은 평소 앞에서만 소리 나는 거에 비해 입체감이 큽니다. 음악 크게 듣는 분이시면 강력 추천이고 조용하게 듣는 분이시면 어메이징한 느낌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있는 게 초반에는 스피커가 다 달려서 나왔는데 후반기에는 이제 스피커가 빼고 나왔다고 해요. 하드웨어적으로. 무조건 달려서 나왔던 거에서 스플은 빼고 나왔는데 그거를 확인해 보고 주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는 방법도 검색하시면은 저희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설명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봐 주시죠. 뒷좌석 후면 유리 밑에 양쪽 두 개로 보이는 스피커 구멍에 불빛을 비췄을 때 스피커가 있으면 비활성화된 상태. 있으면 비활성화된 상태? 그러니까 있으면 스피커가 있는데 비활성화된 상태라는 말이죠. 없으면 아예 설치가 안 된 상태. 하드웨어적으로 아예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막만 있다는 거구나. 빛으로 비춰봤을 때 안에 그 모양 있잖아요. 깔때기 모양. 없이 그냥 막만 씌워져 있으면 아예 안 돼 있는 거고, 비춰봤을 때 안에 그 울리는 부분 있잖아요. 진동하는 부분. 그 부분이 보이면 있는데 비활성화한 거고, 거기 없이 겉에 씌워지는 막만 있으면 아예 없는 거고. 네네네. 후면 유리, 룸미러로 봤을 때 보이는 그 유리 그쪽 부분에 이제 스피커 구멍이 2개가 있는데 그 양쪽에서 쇠망으로 씌워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빛으로 비쳤을 때 그 안에 이제 진동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없으면 아예 스피커가 없는 거고 이제 그게 있으면 있는데 비활성화 된 거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키트는 주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문했는데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주차 시 전후 자율 이동 처음 접하시는 분들 기둥 옆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먼 얘기하는 거거든요. FSD를 주문하신 분들은 서먼으로 차량을 탑승할 때 너무 좁은 경우에는 꺼내놓고 탑승을 하잖아요.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린 다음에 넣고 그게 가능한데 이제 주차 기둥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보통 2대나 3대 정도 넣을 수 있으면 양 끝에는 기둥을 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차량을 출차할 때 서먼으로 앞으로 불렀을 때 기둥 쪽을 공간을 인식을 못하고 사각지대여서 그쪽으로 붙으면서 긁힐 수가 있다는 건데 저도 사용을 하면서 기둥을 끼고 출차를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서먼을 사용하는 경우가. 근데 진짜 이런 글을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신경 쓰면서 썼어요. 바로 멈출 수 있게끔. 바로 근처에서 이제 그 서먼으로 앞으로 눌러놓은 상태에서 바퀴가 바로 그냥 나오는지 아니면 꺾여서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이제 출차를 해봤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경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요렇게 그 기둥을 인식 못하고 그쪽으로 붙는 경우에는 이제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드 카메라에서 아예 인식이 안 되는 부분,
그렇죠. 있다거나 아니면 옆에 차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옆에 차는 가까이 있고 그 기둥은 사이드 카메라 위쪽에 있어서 아예 없는 걸로 인식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따져봐야 건 될 것 같아요. 기둥이 있지만 기둥의 존재를 차는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그쵸. 차량 내부에서 만약에 개발자 화면을 보게 되면 거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나온 다음에 그쪽으로 틉니다. 네. 저도 당해봤어요. 저는 스마트 서머니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날 바로 그걸 테스트하는데 그때 마침 기둥 옆에 서 있었는데요. 제가 일부러 기둥 반대쪽으로 나오도록 서 있었어요. 근데 얘가 경로를 빙 돌아가는 경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기둥이 있는 왼쪽으로 트는 거예요. 근데 그 왼쪽에는 소화전이 또 마침 달려 있었어요. 그 소화전 박스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둥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박스 때문에 긁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옆에 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먼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또 불편한데 여기 그냥 필수 주의 및 필독사항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서먼에 대한 내용이 없죠. 네. 여기에다가 그 사실 서먼에 대한 건 아주 옛날부터 이런 내용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쪽으로 좀 옮겨놔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게 초반에 이런 경우 이런 사례가 많이 공유가 안 됐을 때 서먼으로 차량을 긁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테슬라 코리아 쪽에 좀 요청을 했었나 봐요, 강력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가 되지 않았다. 보상을 해라.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차량 인수할 때 서먼으로 인해서 이제 긁히는 근데 부분은 그건 소프트웨어 보상하지 사용하기 않겠다. 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사인을 받고 내보낼 필요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이게 요 관련 후기를 공유했을 때 밑에 댓글에 달렸던 글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일이 있었는데 많이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 때 이제 클레임 처리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차량 인수하시는 분들은 사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그런 댓글로 이제 공유를 해주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드 카메라가 기둥을 인식하는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인식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완전 사각의 기둥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앞바퀴 위쪽, 상당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각으로 인식 자체가 그 기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의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약이 좀 많죠. 있는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모델 3 LCD 계기판 설치 후기 올려주셨는데요. 최프로님께서 설치 난이도는 HUD 설치보다 조금 더 손이 가는 수준이고 시인성 좋고 왼쪽에 배터리 %로 표시 오른쪽엔 가는 거. 이거 너무 좋네요. 이게 되네요. 이게 필요한데 말입니다. 다크 모드, 나이트 모드 두 가지로 변경이 되고. 갑자기 사고 싶어지네요.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지금 순정 상태에서는 %면 %, 주행거리면 주행거리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DIY 했더니 볼까요? 이거는 누적 거리인 거고요. 주행 모드에서 여기는 %가 나오고요. 여기는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네요. 이거 좋네요. 좀 아쉽네요. 이거 같이 놔도 될 것 같은데 따로 놨네요. 그건 그래요. 이게 많이 답답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퍼센티지 나오고 그 앞쪽이라도 좀 이렇게 이쪽이라도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있어요. 가격이 10만 원대 정도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비쌉니다. 10만 원대. 지금 이게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한 60만 원대 정도 됐을 거예요. 아니면 앱으로 하는 것도 이제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앱으로 요 위치에 스마트폰이든 패드든 거치한 다음에 이렇게 띄울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혹시 %랑 주행 거리랑 동시에 나오는지 아마 가능하겠죠. 그게 충분히. 좀 궁금하네요. 한자로 나오나요? 영문, 중문 두 가지 언어 지원 되고요. 시인성 좋다고. 여기 연결은 OBD로 하나요? FSD 컴퓨터 커넥터 잭 바이 잭. 잭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구매하시면 만족도는 80% 정도. 핸들에 조금 가리기 때문에 $550니까 설치는 좀 쉽다고 하시네요. 생각보다 60만 원 되겠네요. 배송비 포함 $550니까 여기에서 관부가세가 또 추가될 거고요. 네, 그렇네요. FSD 컴퓨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네. 아마도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0 네. 그 하드웨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랜디님은 그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퍼센트랑 주행거리랑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요 부분에서 이제 여기 퍼센트, 여기 주행 가는 거리, 네 여기는 이제 야간에 요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방이면 쓸모 없어지는 기능이라. 이거 트위터로 요청 많이 할 것 같은데 반영을 안 해주네요. 트위터로 그걸 요청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카페에서는 몇 번 얘기가 나왔거든요. 요청 안 했을까요?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지금 그 솔로몬님 보니까 여기 계기판도 하셨고 여기 HUD도 하셨어요. 네, 두 개 다. 상당히 얼리 어댑터 느낌 나네요. 최프로님. 네. 그리고 거치대까지도 들어있어요. 또 센스 있게. 그러니까 구성품에 여기 LCD 부분, 그다음에 거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케이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추가로 구매하실 건 없으신 것 같아요. 거치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니까. 그 주행 가는 거리랑 퍼센트랑 같이 못 봐서 아쉬우셨던 분들은 이런 게 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은 $550니까 한 60만 원에서 관부가세 별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했었는데 소개는 해드렸었는데 계기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딱히 불편한 건 없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였는데 좀 그 썼을 때 메리트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트리캠 신고 방법. 안드로이드 기준이고요. 그 영상을 재생을 이게 원본이 필요하다고 그때 저희 지난 영상에서 보면 신고를 했는데 폰으로 그 액정을 찍은 게 아니고 원래 원본 영상으로 접수를 해달라 이제 보안 요청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일단 멈췄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 차량에 연결되어 있는 그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폰이랑 연결을 한 다음에 서드파티 앱으로 테슬라에서는 지원이 안 되니까 앱으로 그 영상을 재생한 다음에 파일을 이제 보내서 신고를 한다 이제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폰에서 확인한 다음 신고할 수 있다. 타임라인의 빨간 점은 1분 단위로 끊어 저장되는 부분입니다. 약 1, 2초간 붕 떠버리는 부분. 점은 1분 단위로 끊어 저장되는.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차량 내부에서 재생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영상이 녹화된 이유를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요런 방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센트리캠은 그 1분 단위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영상처럼 나와 있지만 여러 개의 영상을 모아서 지금 하나의 영상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일이 연결되는 부위에서 표시를 여기서 연결됐다라는 그렇죠. 뜻인 네. 거기서 약간 딜레이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리스트로 따지면 10개 정도의 영상을 하나로 합친 거고 그 합친 부분이 여기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 이 부분에서의 딜레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신고했을 때는 그 사고 그 영상을 촬영한 장소까지도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영상에 대한 보안은 없었거든요. 근데 영상에 대한 보안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원본으로 줘야 되는데 원본으로 주려면 파일을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폰으로 이렇게 추출을 해서 국민신문고나 이런데 영상 바로 첨부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아이폰에서는 쓰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라이트닝 케이블은 요 단자 모양이 타입 C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사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아이폰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센트리캠 신고 방법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된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사서 꽂아서 쓰면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TM3님 정보 감사하고요. 12월 30일 수요일자 추천 게시글 살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